토마토를 생으로 드시는 분들, 지금 영양소의 70%를 그냥 버리고 계십니다. 충격적이죠? 하지만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대로만 드시면 흡수율이 무려 3배 이상 올라갑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이 영상 하나로 토마토 먹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토마토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채소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높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토마토를 잘못 먹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토마토의 핵심 영양소는 바로 라이코펜입니다. 이 붉은색 색소가 우리 몸에서 엄청난 역할을 하거든요. 항산화 작용은 비타민 E의 100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암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전립선암, 폐암, 위암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수없이 많죠. 하버드 의대 연구팀에 따르면 라이코펜을 충분히 섭취한 남성은 전립선암 발생률이 35% 낮았다고 합니다. 심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라이코펜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의 산화를 막아주거든요.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고혈압과 동맥경화 예방에도 효과적이죠. 피부 노화 방지 효과도 있습니다.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막아주고 콜라겐 생성을 도와줍니다. 먹는 선크림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지용성이에요. 기름에 녹는 성질이라는 뜻이죠. 물에는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토마토를 그냥 먹으면 우리 몸이 라이코펜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겁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토마토 세포벽 안에 갇혀 있어요. 이 세포벽이 단단해서 씹어도 잘 부서지지 않거든요. 결국 대부분의 라이코펜이 그대로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잠깐,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흡수율을 높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 토마토를 익혀서 드세요. 열을 가하면 토마토 세포벽이 파괴됩니다. 갇혀있던 라이코펜이 밖으로 나오는 거죠. 미국 코넬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를 30분간 조리하면 라이코펜 함량이 35% 증가한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이게 끝이 아니에요. 조리 시간이 길어질수록 라이코펜은 더 많이 나옵니다. 2시간 조리하면 무려 164%까지 증가하더라고요. 토마토 소스가 건강에 좋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장수하는 비결 중 하나가 토마토 소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들은 오랜 시간 끓인 토마토 소스를 매일같이 먹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일리가 있는 식습관이었던 거예요.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토마토를 반으로 잘라서 프라이팬에 굽거나 오븐에 구워보세요. 15분만 가열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스크램블 에그에 토마토를 넣고 볶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두 번째 방법, 기름과 함께 드세요. 라이코펜은 지용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름에 녹아야 우리 몸에 흡수가 됩니다. 기름 없이 먹으면 라이코펜이 그냥 빠져나가 버려요. 올리브 오일이 가장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의 불포화 지방산이 라이코펜 흡수를 극대화시켜 주거든요. 이탈리아 요리에 토마토와 올리브 오일이 함께 쓰이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연구팀이 실험을 했습니다. 토마토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 드레싱을 뿌려 먹은 그룹과 무지방 드레싱을 뿌려 먹은 그룹을 비교했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올리브 오일 그룹의 라이코펜 흡수율이 무려 4.4배나 높았습니다. 같은 토마토를 먹었는데 기름 하나로 이렇게 차이가 나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꼭 올리브 오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들기름, 참기름, 아보카도 오일 모두 효과가 있어요. 중요한 건 기름과 함께 먹는다는 겁니다. 토마토를 볶을 때 기름을 두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 방법, 껍질째 드세요. 토마토 껍질을 벗겨서 드시는 분들 계시죠? 식감 때문에 그러시는 거 알아요. 하지만 영양면에서는 큰 손해입니다. 라이코펜의 70% 이상이 껍질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껍질을 벗기면 가장 중요한 영양소를 버리는 셈이죠. 아까운 일입니다. 껍질 식감이 싫으시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토마토를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보세요. 믹서기로 갈면 껍질도 부드러워지고 세포벽도 파괴되어서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토마토 페이스트도 좋은 선택이에요. 농축되어 있어서 같은 양을 먹어도 라이코펜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요리할 때 한 스푼씩 넣어보세요. 네 번째 방법, 최적의 조합, 음식과 함께 드세요. 토마토와 궁합이 좋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아보카도가 대표적입니다. 아보카도의 건강한 지방이 라이코펜 흡수를 도와줍니다. 토마토 샐러드에 아보카도를 넣어보세요. 맛도 좋고 영양도 2배입니다. 브로콜리와의 조합도 추천드립니다. 일리노이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와 브로콜리를 함께 먹으면 전립선암 예방 효과가 각각 먹었을 때보다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둘 채소의 항암 성분이 시너지를 내는 거예요. 마늘도 좋은 파트너입니다. 마늘의 알리신이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만나면 항산화 효과가 증폭됩니다. 토마토 파스타에 마늘을 듬뿍 넣는 건 맛뿐 아니라 건강에도 좋은 선택이죠. 치즈도 궁합이 잘 맞습니다. 치즈의 지방이 라이코펜 흡수를 돕고 칼슘과 단백질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거든요. 피자가 생각보다 건강한 음식일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다섯 번째 방법, 먹는 시간대를 고려하세요. 토마토는 아침보다 점심이나 저녁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고요?
공복에 먹으면 위산과 만나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토마토의 유기산 성분이 공복 상태의 위벽을 자극할 수 있어요. 식사 중이나 식후에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저녁에 토마토를 먹으면 좋은 점이 또 있습니다. 라이코펜이 숙면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멜라토닌 생성을 돕는다고 합니다. 6번째 방법, 보관법을 바꿔보세요. 토마토를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실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냉장 보관하면 토마토의 당도와 풍미가 떨어집니다. 5도 이하에서는 토마토의 효소작용이 멈추면서 맛이 변하거든요. 연구에 따르면 냉장 보관 시 향미 성분이 65%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실온에서 보관하는 게 더 좋습니다. 15도에서 20도 사이가 적당해요. 직사광선만 피하면 됩니다. 이렇게 보관하면 토마토가 천천히 후숙되면서 라이코펜 함량도 증가합니다. 얼익은 토마토를 샀다면 사과와 함께 두세요.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렌가스가 토마토의 숙성을 도와줍니다. 23일이면 빨갛게 익어요. 7번째 방법, 가공식품을 활용하세요. 놀랍게도 토마토는 가공할수록 라이코펜 함량이 높아집니다. 생토마토보다 토마토 페이스트의 라이코펜이 10배 이상 많거든요. 토마토 케첩도 의외로 좋은 라이코펜 공급원입니다. 물론 당분이 걱정될 수 있죠. 설탕 무첨가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토마토 주스도 추천드립니다. 직접 만드시면 더 좋고요. 토마토를 믹서기에 갈 때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을 넣어보세요. 흡수율이 확 올라갑니다. 통조림 토마토도 괜찮습니다. 이미 열 처리가 되어 있어서 라이코펜이 활성화된 상태거든요. 요리할 때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장점도 있죠.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토마토가 아무리 좋아도 과하면 안 됩니다. 하루 권장량은 중간 크기 토마토 23개 정도예요. 너무 많이 먹으면 위장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토마토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칼륨 배출이 어려워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절염이 있는 분들도 과다 섭취를 피하세요. 토마토에 들어있는 솔라닌 성분이 관절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물론 적당량은 괜찮아요.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면 토마토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토마토의 산성 성분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꼭 드시고 싶다면 익힌 토마토를 소량만 드세요. 이제 실전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라이코펜 최강 토마토 볶음입니다. 토마토를 큼직하게 썰어서 올리브 오일에 볶으세요. 마늘을 넣으면 더 좋습니다. 5분만 볶아도 라이코펜 흡수율이 3배 이상 올라갑니다. 두 번째, 토마토 달걀 볶음이에요. 달걀의 지방이 라이코펜 흡수를 돕고 단백질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로 완벽하죠? 세 번째, 토마토 치즈 구이입니다. 토마토를 반으로 잘라 오븐에 굽고 치즈를 올려주세요. 10분이면 완성됩니다. 와인 안주로도 훌륭해요. 네 번째, 토마토 수프를 추천드립니다. 토마토를 오래 끓이면 라이코펜이 최대로 나옵니다. 올리브 오일을 넣고 1시간 정도 끓여보세요. 영양 덩어리가 됩니다. 다섯 번째, 토마토 파스타 소스입니다. 양파, 마늘, 토마토를 올리브 오일에 볶다가 물을 넣고 30분 이상 끓이세요. 이탈리아 장소의 비결을 집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가 있습니다. 토마토 색깔에 따라 영양소가 다릅니다. 빨간 토마토에 라이코펜이 가장 많고요. 노란 토마토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방울토마토는 일반 토마토보다 라이코펜 함량이 높아요. 유기농 토마토가 더 좋을까요? 라이코펜 함량 자체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농약 걱정 없이 껍질째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껍질에 영양소가 집중되어 있으니까. 제철 토마토를 드세요. 여름 토마토가 라이코펜 함량이 가장 높습니다. 햇빛을 많이 받을수록 라이코펜이 더 많이 생성되거든요. 겨울하우스 토마토보다 여름 노지 토마토가 영양가가 높습니다. 토마토와 피해야 할 조합도 있습니다. 오이와 함께 먹지 마세요. 오이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비나아제 효소가 토마토의 비타민C를 파괴합니다. 샐러드에 자주 함께 넣는데 사실 좋은 조합이 아니에요. 설탕을 뿌려 먹는 것도 피하세요. 토마토의 비타민 B가 설탕 대사에 소모되어 버립니다. 단맛이 필요하다면 꿀을 살짝 넣는 게 낫습니다. 해산물과의 조합도 주의하세요. 토마토의 비타민 C가 해산물의 금속 성분과 반응할 수 있거든요. 특히 조개류와는 함께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토마토 흡수율을 3배 높이는 핵심 방법들입니다. 첫째, 익혀서 드세요. 둘째, 기름과 함께 드세요. 셋째, 껍질째 드세요. 넷째, 아보카도, 브로콜리, 마늘과 함께 드세요. 다섯째, 공복보다는 식사 중에 드세요. 여섯째, 실온에서 보관하세요. 일곱째, 토마토 페이스트나 소스를 활용하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어렵지 않죠? 토마토를 볶을 때 올리브 오일을 두르는 것, 이것 하나만 실천해도 흡수율이 4배 이상 올라갑니다. 매일 토마토 한 개씩 제대로 드셔보세요. 한 달 뒤에 피부가 달라지고 3달 뒤에는 건강검진 수치가 달라질 겁니다. 토마토는 싸고 구하기 쉬운 채소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먹으면 어떤 건강식품보다 효과가 좋아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토마토의 진짜 영양을 모두 흡수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아침 토마토 달걀 볶음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